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오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구절은 의심 대신에 확신을, 두려움에 담대함에 늘.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확신이 생기려면 심도 있는 고민과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수많은 자료, 그리고 그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려움에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또한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감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용인 SK 하이닉스가 공사를 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와 안성의 서울 세종고속도로 IC 인근 토지는 향후 5년에서 10년간 부동산 시장, 특히 토지 시장이 축이 될 것이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지도를 펴놓고 있는 용인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평택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텐데 한번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부동산은 수요, 공급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공급이 부족한 곳을 사서 공급이 몰릴 때 처분을 하거나 건축을 해서 임대 수익을 보다가 통매를 하면 되는데, 공급이 부족한 용인 SK 하이닉스가 지어지는 원산면은 이미 공급이 부족하기로 결정이 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오늘은 용인 원산면에 생기는 하이닉스 공사로 인한 부족한 공급 중에 협력업체 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동남사 삼성반도체와의 차이점, 평택 삼성반도체와의 차이점을 가지고 이야기해보고 그 파급 효과까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부동산 포털이라는 사이트인데 이렇게 택지 개발 사업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경기도권에 나오는 개발 사업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평택, 이동남사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이제 비교를 하실 텐데 계속 깊이 있게 이 본질을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고덕국제 신도시 그리고 삼성반도체가 그래도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건 고덕국제화지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구로 이미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나간 상태에서 평택시에서 모든 거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삼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빠르게 삼성반도체와 이 신도시가 지어졌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전례와 비슷한 게 이제 어디가 되냐면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가 됩니다.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는 평택 삼성반도체와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좀 용인 SK 하이닉스보다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동남사 반도체 삼성 국가산업단지는 이미 반도체 부지, 협력업체 부지, 그리고 보시면 이주자 택지 부지, 보시다시피 이주자 택지 그리고 이 위쪽으로 해서 여기 내부에 공장이라든지 제조장 창고를 가지고 있는 이주자 산단까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는 한 번에 다 받았고 평택과 같이 빠르게 공사할 확률이 매우 높은 지역이 맞습니다. 단 이곳은 물과 전기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 조성은 빠르게 진행하지만 팹 공장은 언제 지어질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SK 하이닉스가 이 평택과 이동남사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협력업체 부지입니다. 협력업체 부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기업들, 큰 기업들이 계획관리 지역의 땅을 사서 공장을 짓거나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코드 번호가 있고 이런 산업단지 부지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평택으로 한번 가볼게요. 용인시 개발계획도라고 나와 있는 반도지리 정보의 자료인데 크게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가 참 세 개를 같이 설명하기 참 좋아요. 자, 지금 보시면 평택의 삼성반도체 인근을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 봤는데 120만 평의 삼성 반도체 부지와 그리고 아래쪽에 첨단 복합 일반 산업단지라고 해서 48만 평을 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오른쪽에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라고 해서 이 브레인시티 신도시가 생기는 데 있어서 이 산업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 또 신도시를 배정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과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산업단지가 평택 송탄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칠괴 일반 산업단지, 평택 일반 산업단지 등 이 삼성반도체 산업단지를 제외하고도 100만 평이 넘는 부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나 기존에 있던 이런 송산 일반 산업단지라든지 칠괴 일반 산업단지, 평택 일반 산업단지들은 굉장히 노후화된 산업단지예요. 그럼 한번 카카오 지도로 가볼까요? 보면 내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부의 제일 메인 도로 라인들을 봐도 좌우측으로 해서 굉장히 구축들이 많고 오래된 단층형으로 만든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도로변 중심으로는 이 옛날에 지어진 산단 부지들은 저렴하게 공장을 실제 사용하실 분들이 들어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층으로 졌는데 이제 이런 대로변 주변으로는 해서 이렇게 높은 빌딩형 공장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예전보다 훨씬 많이 준다고 하면 10년, 20년 전에 이 산단 들어오는데 평당 100만 원 줬다면 이런 큰 건축을 해서 용적률을 다 찾아먹는 업체들은 가서 500만 원 드릴게 나가세요, 800만 원 드릴게 나가세요 하면 공장을 운영하시던 분들은 이 산단 부지를 팔고 아래로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 자금을 가지고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를 새로 만들지 않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부지,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48만 평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또 받았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 굉장히 유리했고, 거기에 이제
이제 또 하나의 협력업체라고 볼 수 있는 가스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스 시설이 있고 오폐수 시설이 있고 전력 시설들 다 있는데, 삼성 반도체 같으면 이 반도체 부지 안에 가스 시설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장에는 가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소부장 특허단지 첨단 복합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이 48만 평 라인에도 벌써 이미 대부분 반 정도가 가스 시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 주변에는 가스 시설이 굉장히 크게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 보시면 이미 이 전체 면적 중 상당 부분을 반도체 부지로도 배정받았지만 이런 가스 시설로 굉장히 많은 부분 배정받았고, 또 별도로 이런 협력업체 부지를 배정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특징은 지금 삼성 반도체 부지 주변에도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용인 테크노밸리, 그리고 용인 1 테크노밸리가 있고, 이 위쪽에 2 테크노밸리도 이미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도시도 부족하고 협력업체도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한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위쪽에 협력업체 부지는 일부 분양이 되었지만 이제 향후에 협력업체 부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삼성과 이동남사는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기존의 덕성일반 산업단지라고 불렸던 용인 테크노밸리와 용인 2 테크노밸리가 또 준비가 되고 있는데, 용인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가 됐는데 SK 하이닉스 인근은 지금 이 위쪽에 일부 제외하고 협력업체 부지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삼성 반도체 주변 같은 경우는 아주 풍부한 산업단지가 있고, 그리고 이 산업단지가 굉장히 오래된 곳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 충분히 기업들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SK 하이닉스는 이 중능리 일대가 이제 원삼 일반 산업단지 해서 두 군데가 일부 이미 계획이 되어져 있고, 이제 쿼터제로 아마 경기도 물량이 나올 때마다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전체 수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산지 관리형을 제외하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주변은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땅 따먹기가 또 시작됩니다. 신도시 부지로 수용을 해야 되고 산업단지 부지로 수용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산업단지들로 수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또 쓸 수 있는 땅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5년 10년이 지나서 토목을 완료해서 더 많은 기업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급량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 기간 동안 대체할 수 있는 또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사람들이 먹고 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더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곳은 이미 이 주변의 집가는 상승하기로 결정되어져 있고 그냥 토지로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곳은 건축을 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충분히 내가 임대 수익을 보다가 많은 사람들, 특히 서울의 투자자들이 알게 되는 시점 2년 3년 뒤에 통매를 해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 좋은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요. 2, 3년이 지나도 일반적인 수익형 부동산하고 차원이 다른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 공급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매도 잘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왜냐면 수익률이 너무나도 잘 나올 거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동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위쪽에 용인 테크노밸리와 이 테크노밸리도 이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테크노밸리 공사하는 영상을 오른쪽에 또 첨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 테크노밸리도 이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삼성 반도체에는 풍부한 산업단지 용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근데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는 내부에도 협력업체 부지 있고 외부에도 일부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곳에 임대료도 비쌀 테고 수요가 몰릴 테니 용인 테크노밸리와 이 테크노밸리는 이미 완판이 됐고요. 아래쪽으로 45번 국도를 타고 내려와서 안성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이 안성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분양이 거의 90% 이상 완판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보시면 위성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공사가 많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실제 가보면 토목까지 거의 보강토까지 옹벽들까지 쌓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2022년 9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년 6개월 전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공사가 진행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부족한 공급량을 이 아래쪽에 안성의 47번 국도는 이제 용인 구간은 8차선, 안성 구간은 장서교차로까지 8차선으로 확장이 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적 편집도로 해서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신호가 하나도 없는 45번 국도를 타고, 여긴 신호가 없는 고속화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성면 요 교차로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10km 정도 되네요. 여기 신호가 하나도 없는 고속화도로이기 때문에 한 6분, 빠르게 달리면
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에 이런 또 산단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양성면이 또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또 한화가 이런 땅 장사를 되게 잘해요. 민관으로 하는 것들 보면 용인시와 함께 그리고 안성시와 함께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또 안성 같은 경우는 바로 위쪽에 용인에 반도체 공장이 2개나 생기기 때문에 이 수요를 가장 많이 받는 건 용인시 처인구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행정구역사 이렇게 보시면 법정 경계를 보면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그리고 원산면에 가까이 붙어 있는 라인들을 보면 안성시 양성면과 고산면 그리고 보계면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인들로는 충분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고, 특히나 이 가운데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IC 주변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보시면 이제 여기 민관으로 했던 안성의 서원면 제5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미 이곳의 공사를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고요. 이것도 5산업단지 공사가 2024년 지금 1월 사진인데요. 이것도 제가 드론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까 시간이 된다면 이 옆쪽에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님이 굉장히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설명해 드린다면 총 622조 원 중에 502조 원이 용인 한 곳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어떤 정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되던 이 반도체 산업은 밀어줄 수밖에 없다 라는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자분이 정말 잘 빗댄 게 뭐냐면 경부고속도로와 비교를 해서 이 용인시가 앞으로 반도체 벨트 라인으로 해서 일자리가 몰리고, 그리고 서울 세종고속도로 라인이 제2경부고속도로라는 애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애칭이 있듯이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닦은 산업화의 길을 반도체가 잇는다. 그래서 저는 서울 세종고속도로와 이 반도체가 들어오는 용인시 이쪽에 나의 자산을 투자해 놓는다면,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만들어지고 완공이 됐을 때 그 이후에 투자했다고 실패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경부고속도로 IC 인근의 토지를 샀다면요? 마찬가지로 서울세종고속도로 라인은 제2경부라고 불릴 수 있는 돈맥이 흐르는 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호재는 많을수록 좋잖아요. 반도체라는 호재와 이 서울세종고속도로라는 호재가 같이 하나로 겹치게 되는 용인시 처인구와 안성은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확실한 투자처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